안녕하세요. 오늘장 이사요 월드컵입니다. 이틀 쉬고 나니까 다시금 또 선수들이 기운을 찾았습니다. 포스피 경기장에서 이틀 연속해서 패배 소식을 안겨주다가 오늘 경기 재차 활기가 조금씩 찾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쪽 경기장 모두 다 우리 선수들이 이 분위기를 좀 이어가고 있는, 분위기를 주도해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게다가 내일 우리 경기 시작되기 전에 FMC 결과가 좀 나오게 됩니다. 이를 앞두고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 경기 분위기에 마냥 취해도 될지 이런저런 고민들 드시죠. 그리고 오늘장 그동안 보지 않았던 선수들이 갑자기 달라진 모습을 나타내준다면 그 또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오늘 8강부터 8명의 대진으로 꾸려볼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좀 대진표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 이재필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스튜디오에 김영일 전문가 함께 하고요. 또 이재필 전문가 웹캠으로 이렇게 1시간 동안 이야기 나눠주실 텐데요. 그러면 어떤 선수들 오늘 분석하게 될지 8강 대진 보겠습니다. 8명의 선수 라인업 구성해봤습니다. 1라운드부터 확인해 보시죠. 1라운드는 삼성과 집안 싸움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대 삼성 SDI. 사실 싸움이라고 하기도 그런 게요. 이 두 선수 모두 다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잘 가고 있습니다.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삼성 엔지니어링 증권가에서 목표가 줄 상향 조정 레포트 연일 나오고 있고요. 삼성 SDI도 호실적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서 오늘도 5%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그룹 내에서는 어떤 선수가 조금 더 매력적일까요? 삼성 엔지니어링 대 삼성 SDI 1라운드 대결입니다. 2라운드에서는 MBT 그리고 DNC 미디어 바로 웹툰 대전이죠. 새로운 이제 이 웹툰 그리고 또 콘텐츠 공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 어떤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또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네이버 웹툰 관련된 수혜주 MBT 그리고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IP 대표적인 IP를 어떻게 활용을 할지 DNC 미디어 두 웹툰 관련된 선수들의 대결로 2라운드 꾸려보겠습니다. 3라운드는 제약바이오 관련 선수들입니다.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호재성 재료가 나오고 저희가 얼마 전에 진원생명과학도 다뤄봤었잖아요. HLB는 중국 쪽에서 이 간암 리보세라닉과 관련된 치료제 허가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경기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반보다 힘이 빠르게 좀 빠지고 있어서 제약바이오 선수들은 계속해서 안 되는가 이렇게 실망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와중에 또 케어젠 같은 경우는 장대 양봉을 길게 뽑아내고 있습니다. 거의 상한가 부근의 시세까지도 오늘 경기 중에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제약바이오 선수군 가운데서도 이렇게 강한 선수가 있구나 하는 저력을 케어전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52주 신고가 기록하고 있는 선수. 그렇다면 재료 있는 HLB, 52주 신고가의 케어젠, 3라운드에서는 제약바이오, 재료 있는 선수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4라운드는 IT와 우주항공이라고 봐야 될까요? 동진세미캠과 세트랙아이 두 선수 대결입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나타냈었죠. 이 가운데 또 많은 의아함,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던 부분이 반도체 소부장 선수들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미국에서도 반도체 관련된 선수들 양호했고요. 이런 흐름 이어받으면서 동진세미캠 오늘 플러스권 내에서 안정적인 기조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항하는 세트랙아이 우주항공 관련돼서 대표적인 선수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오늘 경기 4라운드에서 동진세미캠과 함께 한판 대결을 펼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진표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응원할 선수 마음속으로 콕 찜을 해주시고요. 저희 1라운드 대결에 앞서서 경기 전체적인 흐름부터 좀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FMC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FMC 전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오늘장 월드컵은 이 시간이 마지막입니다. 내일 새벽에 나오게 될 테니까요. 관전 포인트를 어떻게 잡을지 그리고 워낙에 이번에 베이비 스텝은 확정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이유를 준비해 봐야겠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또 관전 포인트 맞추고 계실지 먼저 김영일 전문가님부터 알려주세요. 베이비 스텝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고 그러면은 역시나 파월의 입이 중요할 텐데 파월도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가 자신이 어떻게 발언을 할지
이 부분도 주목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 매파적으로 가면은 욕을 많이 먹을 것 같고 그렇다고 또 너무 긍정적으로 가자니 최근에 시장도 너무 많이 반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최근에 이 파월 의장이 이제 CPI도 잘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고용지표도 어느 정도 안정성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파월 의장이 이제 이 금리 목표치에 대해서, 물가 목표치에 대해서 지금 현재 2%대를 여전히 좀 잡고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물가는 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서야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파월은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예측을 하는 이런 이제 리포트들이 나왔고, 최근에 이런 의견들이 좀 다시 급부상하다 보니까, 베이비 스텝은 할 것 같기는 한데, 최근에 이제 어제였죠? 정세균 부장이 나오셨을 때, 계속적으로 뭐 베이비 스텝 할 것 같고, 파월 의장 당연히 하겠지. 좀 더 비둘기적인 발언.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다가오니까는 과연 할까?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의문감이 살짝 들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양측의 의견이 상당히 조금 어느 정도 좀 부딪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충분히 또 그럴만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최근에 이제 세계 곳곳에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반등할 만한 조짐이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스페인 물가가 최근에 상승률이 5.8%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12월 대비 0.3% 올랐고요. 그 다음에 호주에서 작년 대비 7.8%를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 대비 전년 동기 대비 7.8% 올랐고 직전 분기보다 1.9% 올랐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이 반등하려는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 리오프닝이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 물론 뭐 이전의 큰 폭은 아니겠지만 뭐 지금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계속해서 쭉쭉쭉 완만하게 내려가는 건데 이제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또 하락했다가 약간 이런 식의 계단식의 상승 하락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파월 의장이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고려를 했을 때 반등할 만한 요소는 남아 있다 보니까 완전하게 비둘기적인 그러한 발언으로 진행을 하기는 약간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이 파월 의장은 시장이 올라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좀 상승이 잘 나왔거든요. 기술주도 그렇고 성장주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중소형주도 그렇고 굉장히 상승이 잘 나와서 아마 완전히 비둘기적인 발언을 기대하는 거는 조금 이제 섣부를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완전히 매파적인 발언을 하기에는 본인의 입을 세계가 다 주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을 또 마찬가지로 섣부르게 예측을 하기보다는 이후에 이제 내일 결과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반응을 하겠죠. 시장이 반응을 할 텐데 상한선과 하한선이 계속해서 저는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2,500선을 계속해서 뚫지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비둘기적인 발언을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강하게 뚫어주진 못할 것이고, 뚫어준다라고 하더라도 한 뭐 2,550 정도까지만 상승이 나왔다가 조정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장에 워낙에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쪽이 바닥을 잡을 만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주도주가 버틸 만한 환경이 나와줬기 때문에 하한선도 좀 정해져 있지 않을까. 그럼 코스피는 2250에서 2300 정도가 하한선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아마 1월 달과 비슷한 환경은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종목들 봤을 때 오늘 이제 우리 이 경기에 출전한 이런 종목들만 봐도 새롭게 수급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AI 쪽이나 혹은 이제 뭐 SPO 등등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새롭게 수급이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새롭게 또 느꼈기 때문에 아마 2월 달 장세 양상도 1월 달과는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뭐 중소형주 순환매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이러한 요동치는 부분에 너무 걱정하지 않고 다가올 이슈들, 일정들,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해서 그 이슈들에 선제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뭔가 이번에도 파월의 발언이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만큼 경기 분위기를 확 바꿔주지는 않을 거다. 지금 분위기와 얼추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재필 전문가님은 관전 포인트 어떻게 맞추고 계세요? 네, 지금 1월 달에 주가가 미국도 그렇고, 뭐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좀 많이 올랐죠. 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연준에게는 부담이 되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아무래도 물가가 잡히다가도 이 소비 심리가 살아나면 상당히 또다시 물가가 이렇게 좀 올라오는 그런 상황에 닥칠 수 있으니까요. 대표적인 경우가 1970년도에 아서번즈가 했던 실수가 그런 거죠. 연준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경계감을 갖고 있어요. 파월 의장도
저 연준 역사상 가장 했다고 평가되는 아서번즈하고 같은 수준으로 그렇게 전락하고 싶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일단 매파 발언 가능성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늘어나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반전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제 미국 의회에서 저 연준에다가 공개 서한을 보낸 게 있어요. 그 서한의 내용은 당장 금리 인하를 멈춰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연준의 독립성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요. 얼마 전에 파월 의장이 거기에 대해서 연설도 하곤 했지만 파월 의장은 종종 정치권의 압력에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뭐냐면 2018년도에도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그때 당시 트럼프가 대통령 때였는데 그때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하라고 계속 이 연준에다가 압력을 이렇게 행사를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연준답게 좀 이렇게 맞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트럼프가 나중에는 트럼프도 뭐 성격 있는 그런 대통령이죠. 나중에는 트럼프가 내가 연준 의장을 자를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는지 내가 법률적으로 검토 중이야 라는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뭐 지금 연준법에는 그 연준 의장을 해임할 수 있는 그런 법규는 없겠지만 의회하고 협의해서 뭐 만들면 왜 저 해임을 왜 못하겠습니까? 자, 이런 지경까지 가게 되니까 파월 의장은 거기서 보험적 금리 인하 뭐 이런 핑계를 대면서 금리 인하를 했던 그런 전례도 있고요. 또 이번에도 연임되기 전에 백악관에 불려갔다 왔다 그러죠. 그때 불려가서 뭐 파월 의장이 굉장히 인플레이션만은 꼭 잡겠다라고 뭐 바이든 대통령한테 신신당부를 바이든 대통령도 신신당부를 했고요. 굉장히 뭐 그렇게 바이든 대통령한테 약속을 했다라고 뭐 그런 좀 후문들도 좀 있는데요. 자, 이런 성향들을 제롬 파월 의장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현재 매파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 좀 뷰들이 많지만 이 서한 하나로 이 파월 의장은 이 발언에 대해서 좀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물론 0.25포인트, 0.25% 금리 인상을 하는 부분들 이 부분은 바뀌지 않더라도 거기서 훨씬 더 매파적으로 이런 얘기는 안 할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자, 뭐 시장이 지금 좋아하는 뭐 예상하고 있는 그런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조금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시장에는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할 거고요. 어제 미국 시장이 S&P 500 기준으로 한 1.46%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도 오늘 저녁에 있을 내일 새벽이죠. 연준의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뭐 우리나라 시장으로 이렇게 넘어오면 파월 의장이 그런 좋은 얘기를 한다라면 우리나라 시장에도 호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최근 들어서 지난주부터 시작해갖고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원래 그랬습니다.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이렇게 하는 구간에서 보게 되면 작년 7월, 8월 달이 그랬고 10월, 11월 달이 그랬습니다. 처음에 대규모 매수가 들어올 때는 코스피 시장 중심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두 번째 달인 8월 달이 되니까 7월 달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5천억 이상 팔던 외국인들이 8월 달에는 순매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 11월 달도 마찬가지였어요. 10월 달에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하던 외국인들이 11월 달에는 또 순매수로 바뀌었습니다. 1월 달에 이 코스피 시장에서 약 6조 3천억 정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는데요. 자, 이 부분들이 이제는 코스닥 시장으로도 수급이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전부 수급 부분들은 보면 알 수 있겠죠.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 외국인들 코스피 시장에서 4천억 이상 순 매도하는 기간 동안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였고요. 오늘도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에서 훨씬 큰 금액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이렇게 받쳐주는 중소형주 위주로 그렇게 조금 대응을 해보시면 이 시장에서 초과 수익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의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확실히 매다
비둘기다. 이렇게 두 분도 판단 내리시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색깔이 뚜렷하게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지는 않을 것 같다. 오늘 두 분의 의견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새벽에 나오는 결과 발표 꼭 체크를 하시면서 또 내일 경기는 시작하기 전에 또 미리 긴장하시고 그 내용을 반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요, 오늘 선수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8강의 1라운드 대결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대 삼성 SDI, 여러분들도 유튜브 게시판을 통해서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분의 선택 해볼게요. 김영일 전문가님. 저는 삼성 SDI 가겠습니다. SDI 그리고 이재필 전문가님 골라주세요. 예, 저도 삼성 SDI가 좀 더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두 분 나란히 삼성 SDI 골라주셨어요. 김영일 전문가님부터 왜 이 종목이 더 낫다고 보세요? 우리 모두 좋아하는 2차 전지, 너도 나도 좋아하는 2차 네. 전지고, 2차 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시장의 주목도가 더욱더 높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도, 삼성 SDI도 보게 되면은 역대급 실적이 나왔거든요. 특히나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또 이 작년에 목표했었던 실적 목표를 다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매출, 영업이익, 수주권들 다 초과 달성했고, 그러면서 올해는 그 초과가 달성한 것보다 더욱더 높은 목표치를 내세웠고, 수주권들도 지금 따낼 것들이 이제 입찰 대기 중이거나 혹은 결과 대기 중이기 때문에 올해에도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올해 수주액이 약 한 11조 4천억 정도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더욱더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좀 뛰어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되고 있기는 한데, 이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화공 플랜트, 비화공 플랜트 이렇게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시장에서 주목도가 사실 2차 전지보다는 훨씬 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이 나오고 있고, 이 경기 침체 구간이기 때문에 실적에 이렇게 호실적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좋은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올해 내내 좀 다루어질 수 있는 2차 전지와 그 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약간 이제 업황에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삼성 SDI는 배터리 셀 3사 중에서는 저는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워낙에 이제 투자를 좀 많이 해놨잖아요. 그런데 항상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현재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이 고평가에 대한 부분인데, 삼성 SDI는 상대적으로 덜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올해 작년에 역대급 실적을 냈고, 그러면서 이 중대형 전지에 대한 이러한 매출 비중이 계속적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고, 지금 이 공장을 새로 또 증설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 공급량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무리 없이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기업은 계속해서 좀 성장을 할 거고, 이제 2차 전지나 혹은 이제 전기차의 이러한 분위기가 중요해질 텐데, 최근에 전기차 2차 전지 분위기 워낙에 좀 나쁘지가 않죠. 테슬라 그래도 좀 반등 잘 해줬고, 그 다음에 실적도 지금 잘 나와주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 보호예수 물량도 지금 걱정이 됐었는데 생각보다 주가 잘 버텨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잘 버텨주는 그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이슈 나오다 보니까, 실적이라는 좋은 이제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상승이 잘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내일 FOMC 결과에 대해서 시장이 나쁘지 않게만 반응을 하면 조금 더 추가적인 탄력은 더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반도체나 2차 전지가 최근에 우리 시장에 워낙에 주도적 역할을 잘 해줬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이 나오게 되면 아마 이 두 섹터군도 좋은 흐름을 이어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좀 유지를 하되, 만약에 혹시나 내일 FOMC 결과가 매파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이 실망감을 갖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지금 현재 주가 상승이 좀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슬슬 눌림 구간에 대해서 이제 매수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전 매물대 구간에 거의 이제 근접을 했거든요, 주가가. 그런데 만약에 시장에서 좋은 이야기, FOMC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은 돌파 시도를 해주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차익 실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시장의 방향성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수익 극대화 노릴 건지, 아니면은 눌림 구간의 매수를 노릴 건지, 이 부분에 한번 노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워낙에 둘 다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실적도 네. 좋고 좋은 기업이고 아주 탄력도 잘 나오고 있지만, 업황에 대한 차이점으로 봤을 때 시장의 주목도는 훨씬 더 2차 전지가 높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플랜트냐, 2차 전지냐, 2차 전지가 더 성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삼성 SDI로 골라주신 거고, 이재필 전문가님도 SDI잖아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자, 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뭐 상당히 지금 뭐 호실적, 그러니까 작년 실적이 10년 만에 최대치로 매출, 영업이익 뭐 이런 부분들이 최대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적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 쌓여있는 수주 잔고만 하더라도 20조 이상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계속해서 수주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자, 근데 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건설주 범주에 속하는 그런 종목이죠. 자, 뭐 건설주 치고는 지금 밸류가 좀 너무 높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또 이 화공 쪽 이런 쪽들, 저 플랜트 쪽들 요런 쪽이 좀 부침이 있는 그런 쪽입니다. 자, 이 유가, 국제 유가에 따라서 좀 많이 이런 부분들이 흔들릴 수 있는 뭐 수주 부분들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향후 실적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내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또 지금 주가 위치 자체가 좀 재작년부터 좀 저항선으로 계속 작용했던 부분들, 그 가격대 근처까지 와 있는 상태예요, 이미. 제가 되게 좀 싫어하는 부분들이 주가가 밑에 있을 때 바닥에서 잡아야지, 다들 뭐 이렇게 올랐을 때 좀 쫓아가고 그런 것들 정말 싫어하는데요. 자, 지금 나중에 좀 길게 보면 이거는 뭐 돌파를 하리라고 믿지만 뭐 현재 아직까지도 전고점을 저항대 부분들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저항선 부분에도 뭐 근처까지 와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뭐 삼성 엔지니어링보다 삼성 SDI를 선택을 했는데요. 자, 저 삼성 SDI의 경우는 뭐 2차 전지 관련해 갖고는 앞에서 다 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자, 지금 뭐 원론적인 얘기지만 지금 이 전기차 쪽 이런 쪽에서는 앞으로 향후에 가장 큰 시장은 미국 시장이 될 겁니다. 그런데 중국을 배제하자라는 얘기잖아요. 뭐 인플레 방지법도 그렇고 뭐 대부분이 다 그런 거기 때문에 중국을 배제한다라면 거기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업체는 우리나라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북미 쪽에 수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앞으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니까 배터리 3사들 전부 다 설비 투자들 이런 부분들은 뭐 향후에도 상당히 좀 많이 있을 걸로 생각되고요. 또 이 삼성 SDI 기업 내에서 보게 되면 2021년도에 추인호 대표가 새로 취임을 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삼성그룹 내에서 요직이란 요직은 다 이렇게 거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가장 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분야는 회사의 수익성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삼성 SDI 같은 경우도 프리미엄 제품들 이런 쪽에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판매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기업의 수익성이 그만큼 좋아진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대표에 대한 프리미엄 이런 부분들도 좀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뭐 건설주보다 2차 전지 쪽이 좀 더 나은 거는 그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사실일 테니까 당연히 그런 쪽으로 이쪽 뭐 둘 중에 어느 게 낫냐 이런 쪽에서는 삼성 SDI가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모두 다 SDI를 골라주셨어요. 유튜브 투표 결과도 보겠습니다. 다강 대진은 일단은 좀 꾸려졌는데요. 여러분들과 이 두 분의 마음이 통했을지 유튜브 투표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대 삼성 SDI. 네, 여러분들도 SDI를 골라주셨어요. 70% 지지 받았고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오늘 경기에서 잘합니다. 한 2% 정도의 오름세 26,450원인데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김영희 전문가님. 일단은 전고점 돌파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전고점 돌파 주요하게 보자라는 의미로 27,450원 안내드리겠습니다. 27,450원입니다. 이 선수가 주봉으로 뭐 일봉으로 봐도 그럴 텐데 지금 한 5, 6차 시도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 매물대가 너무 과하게 쌓여있기 때문에 과연 이 구간을 강하게 뚫어줄 수 있을까도 좀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뚫어주면은 추가적으로 이전 고점 약간 29,000원, 30,000원 정도까지 노릴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차익 실현은 염두를 해주셔야 된다는 점까지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은 다만 이 매물대 두텁다는 점 체크하시면서 가격 전략 저희 세워드렸습니다. 이번에는 2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2라운드는 웹툰 대전이죠. 오랜만에 웹툰 선수들끼리의 맞붙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MBT 대 DNC 미디어, 이렇게 두 선수의 대결. DNC 미디어는 이 시간에 이상형 월드컵에 간혹 소개를 해드렸는데 MBT가 이번에 대항마가 있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님 먼저 좀 골라주세요. 어떤 선수가 마음에 드세요? DNC 미디어가 좀 나을 것 같은 생각이 DNC 듭니다. 미디어 그리고 김영일 전문가님. 저도 DNC 미디어 고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 분은 동일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님, DNC 미디어가 MBT보다 나은 점 어떤 걸까요? 자, 사실 두 종목 다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네. 자, 이 MBT 같은 경우는 실적 부분들 한번 살펴보게 되면 신규 상장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그런 기업인데요. 자, 처음에 신규 상장할 때 뭐 사업 보고서 이런 것들 부분들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뭐 그 다음에 실적 부분들이 상당히 좀 좋아질 걸로 그렇게 이쁘게 포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이 MBT의 경우는 이때 재작년이네요. 1월 21일 날 상장이 된 종목인데,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쁘게 포장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2021년도 실적 부분이 뭐 영업이익 기준 한 31억 정도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좋은 실적들 뭐 그런 부분들을 2022년도에는 내놔야 상장될 때 당시에 그 약속을 지키는 거죠. 근데 뭐 그렇지가 못했어요. 올해 뭐 작년 실적보다 못하진 않겠지만 뭐 작년 실적 그 정도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중간에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무상증자를 왜 하는지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이 MBT 같은 경우도 작년에 무상증자를 100%를 실시를 했는데요. 자, 이 무상증자 작년에 한번 바람이 확 분 적이 있었죠. 이 무상증자를 대규모로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는 종목이 하나 있으니까 너도 나도 그렇게 좀 무상증자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그 분위기에 휩쓸렸던 겁니다. MBT 같은 경우도. 자, 그렇다면 이 기업의 주가라는 거는 실적 부분들을 잘 내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오는 건데, 뭐 이 억지로 주주 친화 정책 뭐 이런 부분들로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요. 무상증자라는 건 숫자만 바뀔 뿐이고 실제로 기업의 실적이 늘어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는 거니까 이 실적 부분들, 이 실적을 좀 이렇게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데, 요런 걸로 인해 갖고 뭐 주가를 부양하려는 뭐 그런 좀 행동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뭐 그런 부분들이 상장될 때 당시에 약속을 못 지키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이 가장 MBT를 좀 배제한 가장 큰 이유고요. DNC 미디어 같은 경우는 상장된 지가 굉장히 좀 오래된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근데 뭐 이거는 웹툰 관련되는 직접 웹툰 관련되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자, 근데 보시게 되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요즘 들어갔고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은 실적입니다. 이 실적이 안 좋으면 지금 시중에 유동성이 그렇게 크게 많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고, 뭐 지금 연준에서 유동성을 금리 인상을 중단을 하더라도 유동성을 푼다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유동성을 쪼인 상태에서 유지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실적 부분들이 더 강조될 수밖에 없어요. 뭐 하지만 때때로 작품들 뭐 이런 것들 히트치는 작품들 웹툰 쪽에서 이런 것들이 뭐 드라마화되거나 영화화되거나 그렇게 되면 한 번씩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 DNC 미디어 같은 경우도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실적 한번 살펴보게 되면 영업이익 기준 63억 정도밖에 영업이익이 나질 않습니다. 재작년에 한 151억 정도 영업이익이 예상됐는데 뭐 반토막 이상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 마케팅 비용 같은 것들 이런 데 쓸 수도 있으니까 이 영업이익만 봐서는 안 될 거고 매출액도 봐야 될 텐데요. 매출액 자체도 재작년보다 작년이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 모멘텀 어떤 뭐 작품이 나온다거나 이런 모멘텀 외에 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게 이 DNC 미디어가 어떤 게 있을까요?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또 최근에 수급 상황을 봐도 이 신용잔고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급등하면서 신용잔고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 최근에 뭐 기관들도 계속해서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요. 자,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이 DNC 미디어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만, 뭐 앞에서 좀 말씀드린 MBT보다는 좀 좋을 것 같아서 DNC 미디어를 선정했습니다. 결국에는 차악을 골라주셨어요. 이 웹툰 관련된 두 종목들 다 약점을 좀 안고 있어서 그나마 좀 나은 DNC 미디어를 골라주신 게 이재필 전문가님의 의견이시고, 김영우 전문가님은요?
일단 그림상으로는 저는 MBT가 마음에 들기는 했거든요. 어. 그런데 약간 꺼려졌던 게 오늘 차익 실현이 너무 좀 강하게 나온 느낌이 좀 들었고, 상승이 나온 부분은 역시나 이 네이버에서 새롭게 이제 할리우드 진출을 한다라는 부분. 이제 이 캐나다의 와패드라는 이제 세계 최대 웹소설 이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와패드를 인수를 해서 이 부트캠프라는 영화를 이제 현지 개봉 예정에 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네이버가 이 IP를 활용을 해서 영화 산업에도 진출을 한다. 이러한 내용이 나왔고, MBT가 이 쿠키 오븐이라는 이러한 이제 또 플랫폼을 운영 중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MBT가 이제 이 오퍼월이라는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캐시카우입니다. 이 오퍼월이라는 이 광고 사업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뭐 웹툰 볼 때 요새는 쿠키로 보잖아요. 그래서 쿠키요? 쿠키 오븐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이제 쿠키를 충전을 해서 네. 쿠키로 봅니다. 한 편당 그게 두세 개씩. 플랫폼이에요? 그렇죠. 웹툰 보면서 웹툰이 이제 유료잖아요. 네. 그래서 쿠키로 보는 건데 쿠키가 이제 하나 보는데 한 두세 개 정도.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 광고를 본다거나 혹은 이제 이 광고주가 내건 미션을 했을 때 쿠키 한 두세 개 정도 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요게 굉장히 올해 좀 주목받을 수 있는 광고 사업이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고주도 좋고 유저도 좋고 다 좋으니까 경기 불황 시에는 오히려 더 네.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굉장히 이 부분을 통해서 견조한 실적 나오고 있는데 MBT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쿠키 오븐 때문에 네이버에서 이제 이 부분을 조금 활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직접적인 연관성은 좀 많이 적은 것 같고 오늘 그림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차익 실현이 나온 것 같아서 이제 또 뒤로 밀어놨고 DNC 미디어 사실 만족스러운 그림은 아닙니다. 매물대가 좀 많이 겹쳐있기 때문에 이 부분 네. 다 뚫어줘야 되는데 저는 컨텐츠 쪽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잖아요. 웹툰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DNC 미디어가 오늘 수급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DNC 미디어 외에 다른 웹툰주들 뭐 미스터 블루라든지 뭐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이 컨텐츠 쪽 슬슬 한번 이제 올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 컨텐츠 쪽에 워낙에 또 대장이었잖아요. DNC 미디어가 나 혼자만 레벨업이 또 최근에 넷마블과 함께 이 게임에 대한 이러한 이제 또 IP권을 또 늘려나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 웹툰에 대한 부분들 컨텐츠 쪽에 한번 이제 수급이 돈다라고 하면 이 대장의 어떤 품격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DNC 미디어뿐만 아니라 다른 또 웹툰 관련주들도 같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DNC 미디어가 아직까지는 수급이 조금 더 살아있는 것 같기 때문에 DNC 미디어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참 세상 따라가기도 힘든 것 같아요. 예전에 웹툰 하면은 그냥 이렇게 뭐 네이버 웹툰, 카카오 웹툰 이런 웹상에서 봤던 것 같은데 쿠키 오븐이라고요? 네, 한번 좀 그러니까 찾아볼게요. 쿠키로 네이버 웹툰을 보는 네. 겁니다. 네. 지금 여기 보니까 게시판에도 쿠키가 그냥 화폐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예전에 도토리 감성이라고 해주셨는데 싸이월드의 그 도토리 그것이 이 쿠키로 지금 웹툰을 보는 웹서비스 상에서는 또 활용이 된다. 이렇게 또 저에게 팁을 주시네요. 모르셨던 분들 저 말고도 아마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DNC 미디어 나란히 좀 골라주셨어요. 보겠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DNC 미디어가 무난하게 올라가는데 여러분들의 선택도 받았을까요? 네, 이번에도 7대3이네요. DNC 미디어 조금 더 많은 지지를 받습니다. MBT가 오늘 좀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데 이재필 전문가님, MBT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지금 7,000원 근처거든요. 예, 뭐 일단 뭐 지금 저 저항선 근처까지 좀 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 뭐 아까도 좀 말씀드렸듯이 두 종목 다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전에 지금 여기 저 위에서 좀 두들겨 맞은 자리가 242평선 근처죠. 자, 그 가격이 242평선이 7,342원 정도에 있는 상황이고요. 자, 오늘 고가가 7,420원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를 그렇게 단기간에 쉽게 뚫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뭐 오늘 고점 근처인 한 7,500원 정도 그 정도로 좀 짜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평선도 그렇고 오늘 고점 이 부근에서 좀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MBT 가격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다음 라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3라운드 대전은요.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 선수들이 하나 둘씩 이제 슬슬 이상형 월드컵에도 함께 하는데 오늘 HLB 그리고 케어젠의 대결이고요. 케어젠이 지금 성적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판단을 하실지. 김영희 전문가님? HLB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HLB 그리고 이재필 전문가님? 저는 케어젠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보이세요? 이번에는 좀 엇갈렸습니다. HLB 골라주신 김영희 전문가님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사실 케어젠이 조금만 상승 덜 나왔으면 케어젠 골랐을 것 같은데 이제 신고가를 가버려 가지고 네. 이제 보내줘야 될 것 같고, 케어젠은 우리가 예전에 한번 이 프로지스테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뭐 필리핀이라든지 이제 동남아 쪽에 계속해서 이제 판권 허가를 받으면서 이 실적 성장성이 상당히 기대되는 기업이고, 네. 펩타이드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건강보조식품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적이 정말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성장성이 굉장히 좀 뛰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케어젠은 항상 이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이제 주의 깊게 좀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서야 이제 이러한 급등에 대한 이런 흐름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일단 뭐 당장에 눈에 띄는 그런 호재는 찾아볼 수는 없었으나 어쨌든 이 실적 자체가 펩타이드 기반으로 만든 이런 건강 보조식품, 뭐 프로지스테롤도 그렇겠지만 계속적으로 워낙에 이제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 성장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시장을 주목을 한 것 같고, 그다음에 HLB는 이번에 간암 치료제가 이제 1차 치료제로 선정이 됐죠, 중국에서. 그러면서 이제 세계적으로 5번째로 이제 채택이 된 거고, 글로벌 3상 임상 끝난 다음에 약 한 거의 4년 만에 이제 채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워낙에 리보세라닙이라는 이러한 이제 이 제약 하나로 인해서 굉장히 이 HLB가 많이 성장을 해왔고, 이 리보세라닙이 계속적으로 이제 치료제가 간택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실적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HLB가 지금 사실 주가가 더 떨어질까 싶은 구간이기는 하거든요. 주가가 완전히 이제 바닥 상태에서 이제서야 좀 고개를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실적에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HLB 자회사들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신약 개발을 연속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이야기가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HLB도 지금 현재 이 완전히 바닥권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면서 바이오 쪽도 이제 슬슬 좀 매기가 형성이 되려나 하는 게, 또 저번에 진원생명과 한번 이야기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고 나서 오늘 흐름 보니까 그때 이야기하고 한 5%가 6% 더 올랐더라고요. 아. 네, 그리고 여전히 좀 그림이 좋습니다. 이런 거 보니까 오늘 이후로 수급이 안정이 좀 종목들이 좀 넘어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네, 지금 뭐 그동안의 로봇주라든지 뭐 그다음에 AI, 그다음에 뭐 STO 등등 이 종목들에서 이제 새롭게 좀 수급이 완전히 넘어가는 날이 오늘이 아닐까, 그 기점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충분히 이제 추가적인 탄력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케어젠은 너무 좋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상승이 너무 많이 나왔고 지금 역사적 신고가거든요. 그래서 보내줘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해서 HLB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만 24% 급등이니까요. 이런 부분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지금 너무 좋아가지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HLB 골라주셨고, 이재필 전문가님은 케어젠 어떤 점이 더 좋아 보이세요? 네, 지금 좀, 방송 프로그램이 자체가 제 성향하고는 잘 좀 이게 안 맞는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좀 그런데요. 자, 이 주식이라는 거는 장사하고 똑같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지 남는 장사가 주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계속해서 다들 좀 급등한 종목들, 많이 올라온 종목들, 요런 걸 좀 다루다 보니까, 약간 좀, 제 성향하고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좀 없잖아 있습니다. 자, 이 HLB 같은 경우는 오늘 윗꼬리를 좀 크게 길게 다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뭐 지금 중국 쪽에서 중국의 항서제약이 만든 그 항암제하고 병용치료를 하는 거죠. 그 치료제를 1차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아침에 좀 강한 슈팅이 일시적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제약바이오 쪽, 이런 쪽에서 신약 개발하는 부분들, 특히 뭐 항암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잘 믿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그런 것들 많이 믿다가 고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3세대 항암제,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전 세계에서 770개 기업이 넘는 기업들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 회사 하나하나가 전부 다 우리 약이 최고다라는 그런 신념을 갖고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 블록버스터 의약품으로 성장하는 비율은, 성공해서 성장하는 그 확률은 극히 낮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움직일 때, 그럴 때 같이 좀 편성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아직까지는 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돈이 좀 이렇게 몰리고 그렇게 되려면 유동성이 풍부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뭐 현재 상태는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동성을 오히려 걷어들이는 그런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섹터가 한꺼번에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은 나오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자, 이게 HLB가 중국 쪽에서는 치료제가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뭐 여러 군데 신청을 해놓은 건 있습니다. 미국에도 있고 유럽도 있고 뭐 여타 국가들, 저 아시아 국가들도 좀 신청을 해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 중국 말고 다른 쪽에서도 이 승인이 떨어진다라면 그때는 상당히 신뢰감이 갈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HLB의 그 리버세라닙에 대해서 그렇게 믿지는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HLB보다는 케어젠이 낫다라는 생각이고요. 이 케어젠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종목이에요. 이 전에 금산 전문가님하고 둘이 방송할 때 서로 이게 좋다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영업이익이 굉장히 경이로운 수준의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죠. 영업이익률이 거의 50%에 육박하는 그런 영업이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회사가 매출만 좀 이렇게 늘어난다라면 상당히 좋은 그런 실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전체 매출의 한 70% 넘는 그 정도가 전문가용 테라피 제품입니다. 자, 지금 우리 마스크 다 벗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행도 좀 이렇게 좀 실질적으로 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일 거고, 그러면 이 얼굴을 노출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시기가 벌써 성큼 다가와 있죠. 자, 그렇다면 뭐 그런 관점에서 이 케어젠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좋은데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비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좋았어요. 한 1년간 거래 정지가 돼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때는 그 매출을 잡지 말아야 될 부분들 그때 제가 저 주식 담당자하고 전화 통화도 했었는데요. 그 부분을 그 전에는 잡았는데 그 전까지는 아무 얘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5년치 재무제표를 싹 다 수정을 한 그런 전례도 있기는 합니다. 자, 근데 과거에 그때 당시에는 5만 원, 6만 원대 그 정도 가격대였어요. 그때는 굉장히 쌌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3배 이상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결코 많이 싸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 이게 많이 싸다라는 생각이 들려면 매출액만 증가하면 상당히 영업이익은 자동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회사니까 매출액이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매출액이 그렇게 이 주가 3배 정도의 주가가 올라올 정도로 이런 거를 정당화시킬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 실적 부분들이 잘 찍혀 나오는 그런 부분이고 이 실적 찍혀 나온 부분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HLB보다는 케어젠을 선택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의 의견이 다소 좀 엇갈렸습니다. 그래서 투표 결과로 다음 라운드 대진 정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선택, 이 제약바이오 두 종목 가운데서 케어젠을 조금 더 많이 골라주셨어요. 오늘은 대체적으로 7대3의 비율입니다. 케어젠 다음 라운드 올라가고요. HLB 골라주신 김영일 전문가님, HLB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너무 업사이드 크게 보지는 않고요. 다음 매물 구간 34,000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HLB 가격 전략 세워봤습니다. 4라운드 좀 더 속도 내서 가보겠습니다. 동진세미캠 대 세트랙 I의 대결입니다. 김영일 전문가님 먼저 골라주세요. 동진세미캠 가겠습니다. 동진세미캠, 그리고 이재필 전문가님은요? 예, 저도 동진세미캠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님?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가 EUV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크게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 이 반도체 쪽에서는 이 EUV 미세 공정이 키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힘을 쏟고 있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계속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그렇기 때문에 동진세미캠도 결과적으로는 이 EUV용 포토 레지스트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삼성전자의 이제 지원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좋은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런 실적 성장성은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사실 저는 모아가도 충분히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도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세트랙 I가 위성인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올라가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네.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스타링크가 우리나라에 진출을 하죠. 네. 그러면서 스타링크가 또 초소형 위성, 저궤도 위성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세트랙 I가 이제 초소형 위성에 대해서 또 개발을 하고 있죠. 네. 그러면서 이 스타링크가 우리나라에 진출을 하게 되면 이제 5G 쪽보다는 이제 기내에서 이제
인터넷 서비스할 수 있게끔 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제 선박 내에서 이제 인터넷 서비스할 수 있게끔 한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테슬라 충전소에다가 와이파이를 연결을 해가지고 충전할 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한다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이제 진출을 한다라고 이야기는 나오고 있거든요. 5G보다 속도 느릴 거고 가격도 더 비쌉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될 것으로, 사업을 영위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이미 미국이나 혹은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기내 서비스 무료로 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제 테슬라 충전소에다가 와이파이 연결을 해 놓는다라든지, 안테나 설치하고 이런 식의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아마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방식의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생각이 되나, 스타링크발 테마하지 않을까. 물론 워낙에 스타링크가 이 이슈도 크고 덩치도 크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에서 단기적인 흐름이 있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진 세미캠이라는 저는 이 매력적인 종목을 놓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예. 동진 세미캠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필 전문가님은요? 자, 이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급등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향후에도 모멘텀이 있습니다. 5월 달에 누리호 3차 발사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 위성 관련주들은 뭐 그런 것들, 행사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니까 조금 긴 관점, 뭐, 중기 관점 5월달 정도로 본다라면 지금 오늘 급등했던 거 이상으로도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생각인데, 오늘, 좀 너무 많이 오른 듯한 뭐 그런 느낌이 있어서 동진 세미캠을 골랐는데요. 자, 지금 현재 주식을 고르는 부분은 이게 동진 세미캠 같은 종목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자, 작년보다 주가는 실적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재작년보다 작년도 실적이 좋고, 작년보다 올해 실적이 좋을 종목들이 이 시장하고 같이 억울하게 빠진 게 있다라면, 그게 바로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1,7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발생됐습니다. 재작년에 1,300억 정도 영업이익 난 거에 비하면 굉장히 크게 많이 성장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다만 뭐 올해 전망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썩 좋게 나오진 않는데, 삼성전자가 이 생산 공정에서,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이 동진 세미캠의 포토레지스트를 적용을 했죠, 작년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매출의 플러스 요인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만큼 그만큼의 실적 감소가 나오진 않을 것 같으니까, 뭐 이런 것들, 동진 세미캠 같은 것들 차근히 한번 모아 가신다라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라운드 동진 세미캠이 두 분의 의견을 모아 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보겠습니다. 유튜브 투표 결과는요. 네, 역시 동진 세미캠 86% 지지고요. 세트랙 아이는 김영일 전문가님 가격 전략 세워주시죠. 네, 세트랙 아이는 42,000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3만 원대 후반인데요. 42,000원 정도까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다음으로 4강 대진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구성된 4강의 대결은요. 첫 번째 4강의 1라운드부터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삼성 SDI 대 DNC 미디어고요. 2라운드에서는 케어젠 그리고 동진 세미캠 이렇게 두 번의 대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삼성 SDI 대 DNC 미디어 골라보겠습니다. 김영희 전문가님. 저는 DNC 미디어 고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재필 전문가님. 네, 저는 삼성 SDI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님 먼저 간략하게 삼성 SDI 고르신 이유 알려주세요. 예, DNC 미디어는 좀 뭐 그렇게 탐탁지 않다라는 얘기를 뭐 아까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바로 삼성 SDI로 간다라면요. 자, 그냥 크게 좀 보면 지금 뭐 전기차 섹터들 뭐 이런 부분들도 보게 되면 테슬라도 주가가 많이 빠졌다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충분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좀 조정을 작년에도 상당히 좀 조정을 많이 받았었죠. 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매물 소화가 마무리돼가는 그런 국면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 작은 중소형주들 그리고 실적 부분들이 안 되는 그런 쪽보다는 실적이 따라줘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삼성 SDI를 골랐습니다. 네, 그러면 김혜율 전문가님 DNC 미디어요. 섹터 대 섹터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전기차는 지금 호재들이 어느 정도 좀 적용이 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주가에. 그러면서 삼성 SDI가 지금 현재 실적, 그다음에 테슬라발 이슈로 이제 많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슬슬 이제 매물대 부딪힐 구간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DNC 미디어는 오늘 새롭게 이 웹툰 쪽에 수급이 들어가면서 저는 여전히 컨텐츠 쪽을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2월 달에 이 리오프닝 모멘텀에 따라서 충분히 또 급등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DNC 미디어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다수 좀 엇갈렸던 이번 라운드입니다. 투표 결과로 결승전 직행할 선수 골라보도록 하죠. 오늘의 투표 결과 삼성 SDI 역시 사실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대체로 2차전지가 나오더라고요. 삼성 SDI 다음 라운드 올라가고요. DNC 미디어는 김영희 전문가님 가격 전략 주세요. 다들 삼성 SDI 선택하실 것 같아서 DNC 미디어 올랐고요. 예. 27,500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2라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HLB를 꺾고 올라온 케어젠, 그리고 세트르가이를 꺾고 올라온 동진 세미캠의 대결 보겠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님, 어떤 종목 좋으세요? 동진 세미캠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진 세미캠. 저도 동진 세미캠입니다. 네. 이재필 전문가님이 골라주신 이유는요? 케어젠이 아까 좀 많이 비싸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죠. 반면에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재작년보다 작년에 실적이 좋아졌는데 주가만 억울하게 빠진 겁니다. 그리고 바닥권에서 지금 오늘 거래량을 상당히 좀 증가시키는 모습이 나오면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수급도 유입되고 있고요. 오늘 242평선을 돌파를 시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거만 좀 돌파를 시키면 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 동진 세미캠을 선택했습니다. 네. 그러면 김영희 전문가님은요? 반도체 업황은 다 좋아질 걸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아질 기업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저는 동진 세미캠이 앞으로 성장성이 상당히 주목이 된다. 삼성전자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미세 공정은 앞으로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거기 때문에 동진 세미캠 지금부터 모아가도 아주 매력적이다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어젠이 좋긴 좋은데 지금 많이 올랐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 나란히 동진 세미캠을 골라주셨는데요. 다음 라운드는 그럼 삼성 SDI 대 동진 세미캠의 대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선택 보겠습니다. 유튜브 투표 결과는요. 거의 비슷하죠. 동진 세미캠 90% 정도 지지받고요. 케어젠은 앞서서 이재필 전문가님이 또 한번 골라주신 이력이 있으니까 케어젠 가격 전략 이재필 전문가님 세워주세요. 일단 영업이익이 경이로운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데요. 상당히 좀 주가 자체는 그렇게 싸지 않은 주가다라는 생각인데 지금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여기서 좀 조정이 필요한 조정 구간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조정을 잘 받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한 20만 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0만 원 알겠습니다. 위쪽으로 10% 정도 업사이드 더 보고 있습니다. 케어젠 가격 전략 알아봤고요. 이제 대망의 결승전 들어갑니다. 오늘의 결승전 대진 삼성 SDI 대 동진 세미캠 2차 전지냐 반도체냐 이렇게 되겠네요. 물론 체급 차이는 좀 있는데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참고 의견만 좀 드릴게요. 이재필 전문가님 골라주세요. 저는 동진 세미캠이 나을 것 같습니다. 동진 세미캠. 저도 동진 세미캠입니다. 동진 세미캠. 이재필 전문가님 이유를 좀 더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 동지 세미캠 같은 경우는 주가에 있는 위치 자체가 굉장히 좀 마음에 듭니다.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주식도 장사하고 마찬가지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그게 남는 장사인데요. 지금 현재 주가가 실적 부분들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주가만 많이 빠진 겁니다. 그렇다면 요럴 때가 중장기적으로 좀 모아가기 좋은 시기다라는 생각 이고요.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일단 이 동질 세미캠 같은 경우는 바닥을 찍고 바닥을 좀 다지고 이렇게 막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 바닥을 찍고 올라온 모습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멀죠. 좀 더 올라가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좀 저항선 78만 원대 정도 전고점이 좀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물량 압박 부분들이 그렇게 크지 않은 동진 세미캠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희 전문가님 한 말씀 해주세요. 반도체 업황이 지금부터 바닥 잡고 살살 올라가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모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모아 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종목 중에 하나가 동진 세미캠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삼성 SDI는 말씀드렸듯이 슬슬 매물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더욱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동진 세미캠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은 동진 세미캠에 나란히 표를 행사해 주셨는데요. 오늘의 우승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같을까요? 2차 전지. 역시 시장의 이 마음은, 이 게시판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의 마음은 2차 전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렇네요. 삼성 SDI가 이 두 분의 의견과는 다르게 일단은 우승은 차지하고요. 하지만 큰 격차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을 김영희 전문가님이 두 종목 모두 다 가격 전략 간략하게만 주세요. 동진 세미캠은 42,000원 안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는 이전 고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78만 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승자는 여러분이 선택해 주셨어요. 삼성 SDI였습니다. 그럼 수고해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시간 동안에 8명 선수를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좀 빠르게 갔습니다. 이 선수들 분석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전략 전술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내일 이 시간도 함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